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26년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가 진행 중인데요. 코레일 파트를 보고 핵심 내용만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라이브 탭 눌러보시면은 오늘 메인관에서 있었던 박람회 영상이 있습니다. 코레일 인사 담당자 분께서 40분간 나와서 이제 설명하시고 Q&A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시간이 있으시면은 전체 영상 시청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단시간에 핵심 내용들 강필승의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찍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요거 먼저 봐보시고 전체 영상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오피셜 공고가 뜬 게 아니고요. 2월 말에 뜬다 그러더라고요. 2월 말에.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이 목적이니까요. 이거는 가점 몇 점이에요? 저거는 가점 몇 점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예상이 돼요. 들어올 거라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삼가 주시고, 가점 관련한 게 궁금하시면은 25년도 채용 공고를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상세히 설명돼 있을 거니까 참고 자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1번 서류 전형, 2번 채용형 인턴 폐지, 3번 자소서 AI 작성 관련 Q&A 시간에 제미나이나 GPT 써도 되냐, 그 다음에 군 경험 작성 관련, NCS 관련, 그 다음에 체력 검정 관련, 그 다음에 필기시험 가산점 추가, 면접시험 가산점 신설, 그 다음에 Q&A 시간, 열차 승무랑 관광개발의 승무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총 8가지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께서, 인사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자막으로 즉각 써주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가져와서 함께 볼 예정입니다. 뭐 잠깐 요거 멈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5개의 채용 절차이고요. 서류 전형은 2가지 방법이다. 서류를, 자기소개서를 AI 툴을 이용해서 적격, 부적격 평가라는 적부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어학, 자격증 이런 걸 점수화해가지고 컷오프 시키는 그 평가하는 서류 방식이 있는데, 올해도 적부 평가로 한다고 합니다. 뭐 한간에는 어학이 이번에 추가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많이 뒤숭숭하셨을 텐데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이니까 이대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좀 끝내보도록 합시다. 24년도 하반기에 서류 10배수가 한번 도입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학 점수, 뭐 자격증 점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10배수를 먼저 걸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원상 복구가 됐거든요. 25년도에. 근데 얘네가 이걸 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내년에 완전히 그게 자리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상반기 때 1,500명 뽑습니다. 하반기에 300명 뽑고요. 그래서 이번에 웬만하면 사활을 걸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채용형 인턴 폐지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3개월인가요? 뽑아가지고 채용형 인턴을 한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부적격인 애들 떨어뜨리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바로 수습 직원으로 임용을 한다고 하네요. 서울교통공사는 오히려 이제 채용형 인턴을 생겼죠, 작년부터. 애들을 좀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인데, 뭐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코레일은 이번부터는 수습 직원 채용을 바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독이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자기소개서 AI로 쓰는 거. 적부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AI 툴을 활용해서 입사 지원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잘 쓴 자소서를 짝입게 하거나, 혹은 AB 지원자 간의 자기소개서를 같이 쓰거나 가져다 쓰거나, 이런 게 퍼센테이지까지 나와서 다 걸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솔직히 쓰는 게 좋다라고 인사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Q&A 시간에 어떤 학생분께서 GPT나 제미나이처럼 AI로 쓰면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요. 요즘에 안 쓰시는 분이 없을 정도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 절대 아닌데 굉장히 만연합니다. 점점 문서 작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지원자들이. 회사에 장기적으로 당연히 안 좋겠죠. 문서 작성 능력이 떨어지면 문서 이해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본인이 글을 쓰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 담당자님께서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들. 저희도 이 지원자가 GPT를 썼는지 제미나이를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AI라는 게 얘가 자기소개서를 써보진 않았을 건데 잘 쓴 거를 조합해가지고 지원자에게 알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AI로 자기소개서 적부평가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될 정도의 정확성으로 몇 %까지인지 나온다.
어디 카페에 있는 출처까지 다 나와서 어디 카페에 있는 게 몇 프로, 어디 카페에 있는 게 몇 프로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를 이용해서 자소서를 쓰면 걸리냐 안 걸리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떠도는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얘가 쓰기 때문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판단이죠. 즉 걸리면 네 책임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인사 담당자님의 본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한테 회사에 대한 아는 게 없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력이 좋아서 서류 통과, 필기 통과하고 면접까지 왔는데 GPT가 쓴 거를 본인의 경험 마냥 거짓말로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론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때서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능력 중심 채용을 운영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춤법이 맞아? 이 정도를 물어보는 용도로 써라 라고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이 맞춤법 같은 거는 AI 적부에 걸릴 사항이 아니니까요. 전체를 맡기는 거는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걸린다 안 걸린다 명확하게 얘기 안 하셨죠? 근데 쓰지 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4번 군 경험 작성 시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요. 블라인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입사전서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성별,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유출하면 안 된다. 남성의 경우 상병 때의 일입니다. 일병 때의 일입니다. 이런 건 남성이라는 게 특정이 되지 않냐.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 그랬죠. 여성이 상병이나 일병이 될 수는 없지 않냐. 다만 군 복무 중에 있었다고 하면 걸리지는 않는다. 왜? 여성들도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장교나 부사관 있으시잖아요. 군무원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많이 헷갈려 해서 공고문에다가 9가지 사례로 정리를 해가지고 블라인드 위배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거라고 합니다. 자소서나 면접에 임하기 전에 9가지 블라인드 채용 관련된 사례를 보시고 자소서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떠먹여주는 자기소개서 영상 촬영할 때 블라인드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경험 적극적으로 쓰셔도 된다. 다만 성별 특정만 안 되게 신경 써라. 그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분께서 인증해 주신 부분이니까요. 그만 의심하시고 요 가이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NCS는요, 피세턴과 모듈형이 결합된 피둘형으로 출제된다고 하고요. 법령은 시행령까지 총 6개를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필기특강에서 피둘형과 법령, 기출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절대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히려 빠릅니다. 원래 필기특강은 항상 공고 뜨면은 개강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남짓 공부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달 정도 남았잖아요. 미리 열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수강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관련 내용은 영상 정보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 건축, 전기통신은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체력 검정을 하십니다. 이건 코레일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체력 100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개인별로 수검을 하시는 거예요. 예약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는 박 터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 예약하면 늦으니까 차량, 건축, 전기통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수검을 해두라고 합니다. 적격 기준은 보통 성인 기준으로 6개 평가 항목이 있는데 2개 항목에서 3등급 이상이면 된대요. 2개 항목 할 때는 근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력 포함, 나머지 하나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둘 다 3등급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1등급, 2등급이라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니니까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2년 정도까지니까 그냥 일찍 수검 받으라고 하시네요. 체력 검정 결과지 제출 안 하면 면접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가산점 추가, 면접시험 가산점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작년까지는 공통에서 하나, 안전에서 하나, 직렬별 직무에서 2개, 4개를 3개까지 조합해서 12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철도 관련된 직무 자격증을 따서 2개까지 조합해서 8점을 인정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구체적인 항목은 전년도 채용 공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자격증 항목 첨부 파일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가산점이 추가됐고요. 토목, 건축, 전기통신 분들은 운전면허 있으시면 된다. 1종 보통은 0.3점 면접 점수, 2종 보통은 0.2점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게 절대 적은 게 아니다. 그래서 면허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레일의 열차 승무랑 제가 얼마 전에 코레일 관광개발 승무원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또 글 올렸었죠, 영상을.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KTX 기준으로 보면 승무원 복장은 관광개발, 정복은 열차 팀장, 열차 승무직렬인데요.
고객 안내는 다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고객 안내, 검표, 스티커 발매 이런 것들은 관광개발에서 보통 하시고 열차 승무는 안전, 출입문 취급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접객은 관광개발, 열차 운행은 안전관리는 열차 승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차 승무 상반기에 뽑는다고 하네요. 영상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필승 NCS 유튜브 들어가시면 밑에 조금 내렸을 때 필기 특강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정보란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무료 NCS 전공 인성검사 모의고사 볼 수 있는 거 관련해서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꼭 시청해서 무료 모의고사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한입 컨텐츠라고 해서 맞춤법 고사정어 속담 공부하자고 코레일에 나오거든요. 이게 인스타그램에 이틀마다 격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컨텐츠니까요. 얘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가지고 NCS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